마누라 시장이 거의 앉았잖아요. 소남남 대표 송영길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이 이제 한계에 임해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좌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이 검찰 범죄 정권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표적 수사에서 개업하시는 분들은 세무조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일반 공무원이든 일반 시민들을 이렇게 검찰이 사냥하듯이 수사하게 되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다들 두려워가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분노하고 절망하면서 또 한쪽은 두려움이 같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움직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피 끓는 우리 청춘 20대 청년 학생들이 움직인다면 이 정권이 정말 견딜 수가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 딸도 있습니다만 많은 20대 학생들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취업 준비라든지 자신의 하루하루 삶에 버거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 대학생 진보연합이라는 학생단체가 일관되게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귀한 움직임을 보여서 정말 언론상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날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 김건희 최상병 특급법 수용을 촉구하면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던 4명의 대진년 학생이 아주 그냥 무슨 테러리스트 체포되듯이 막 바닥에 깔아뭉개져서 이렇게 체포돼서 용산경 경찰서에 연행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그때 광주에 있었는데 이제 일요일날 올라와서 이 4분을 면회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옆에 계신 분이고, 다행히 우리 민변 소속의 백림 변호사님이 사건을 맡아주셨습니다. 변호사님과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만, 변호사님이 오후 3시에 일요일날 오후 3시에 잘 영장실질심사 서부지방법원에서 해주시고, 또 여성 판사님이 맡으셨다는데 이렇게 구속영장을 기각시켜줘서 아주 판사님께 감사드리고 서부에 대한 존경을 표합니다. 일단 그날 영장이 기각돼서 돌아오시는 학생 한 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마디 해봐. 처음 구속영장 실질로 받아봤죠. 사람들이 패권이나 공소를 제기하였고, 제가 갔더니 학생들 4분이 다 폭발에 있을 동안 먹고 이렇게 단식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당당하고 그래서 제 대학생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22살 때 제 남산 지하실에 끌려가서 한 달 동안 두들겨 맞고 정말 핍박을 당한 때가 있었는데, 우리 대학생 소감 한 말씀 보세요. 일단은 안에서 이제 사실 연행되는 것부터 너무 부당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또 안에서 단식 투쟁을 또 한 거였고, 그래서 그런 부당함에 항의하면서 또 밖에서도 중인분들이랑 열심히 싸워주셔가지고, 그래서 무사히 나온 대변인도 면회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면회가 신기했어요. 네? 네. 네.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대진전 대표를 맡고 있는 우리 안정은 우리 학생 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4명의 대학생들이 대통령실을 면담 요청하러 갔습니다. 그때 외쳤던 구호가 거부권 남발 중단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라는 목소리였는데요. 사실 국민들이 계속해서 김건희 특검과 김건희 구속, 그리고 윤석열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을 들면서 진짜 이 윤석열 탄핵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심을 좀 받아 안고 4명의 대학생들이 직접 좀 면담 요청을 하러 갔는데 그 결과가 저는 굉장히 참혹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또 석방되었던 우리 애국대학생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총으로 맞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일주가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케이블 타이로 손목이 묶이기도 하고, 한 여성 친구도 케이블 타이로 손목이 묶여서 사람들이 이게 5.18 때 계엄군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굉장히 또 많이 분노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저는 진짜 발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대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면서 이런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의 목소리를 더 뭔가 가둬두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기회였습니다. 이번 케이블타이 사건과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로 더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더욱 시켜야겠다라는 확신을 좀 주게 되었던 것 같고, 이제 변호사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혹여 이제 구속이 되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많이 했는데 4명의 학생들이 모두 다 풀려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저는 결국 국민분들 덕분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또 면회를 와주신 덕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압도적으로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법부도 국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도 더 확신을 가지고 향후 이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더 뜨겁게 싸워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탄핵을 위해 더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말씀도 잘하시네요. 우리 뭐 학생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 정확한 명칭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제2요구권입니다. 제2요구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미국 대통령제와 한국 대통령제가 차이가 있는데 뭔가 우리가 제한 없이 헌법에 이렇게 받아들인 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입법권이 하원과 상원에 전속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입법권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부권이 부여된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상 정부와 각 부처가 법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입법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국회 의견을 거쳐야 법이 만들어지는 거지만 법안 제출권은 대통령과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 입법이 국회 입법을 능가할 때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이름만 빌려주고, 이러한 행정부, 그리고 더구나 한동훈 장관 체제에 와서 헌법의 위임 법률 한계를 벗어나 위헌적인 법령을 만들어서 시행령으로 법안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거부권이 남발된 것은 거부권의 남용이고, 더구나 자신의 범죄 행위가 관련된 최상병 특검법과 자기 부인의 범죄 행위와 관련된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이것은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를 다 무시한 거고, 법의 일반 원칙상 이해상충의 원칙에 따라 모든 정부 소속 위원회에서 자기가 관련된 사건은 다 표결권이 없습니다. 다 퇴정하도록 되어 있고, 판검사들도 기피 회피 제도가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자신과 자신의 부인에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헌법학자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거부권의 남용이고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김건희 이번에 명태균 씨의 계속되는 폭로를 보면 점입 가격입니다. 정말 이 정권을 빨리 하루빨리 끌어들여야 할 것 같은데, 그 용산 경찰서에서 당당하게 싸워서 결의문까지 써서 저한테 보내줬던 우리 백자 가수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백용 우리 청년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사실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는 것과 최혜병 특검법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 이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독재를 펼치고 있는가를 좀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거부권을 행사해 왔고, 자신이 연루되어 있는 최혜병 특검법과 그리고 자신이 부인으로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반헌법적이고 굉장히 반민주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한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 65%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법안인데 그 법안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국민의 뜻에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 또한 민주를 완전히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회가 발의를 한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을 취하는 것 자체가
국회를 무시하는 삼권 분립을 완전히 훼손하는 일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윤석열을 탄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들었고, 김건희 특검도 윤석열 탄핵도 하루빨리 시급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어서 면담을 요청하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를 완전히 테러리스트 취급을 하면서 거의 뭐 완전히 포박한 상태로 막 무릎 꿇리려고 하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저를 대하거든요.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가, 국민을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이태원 참사처럼 오송 참사처럼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탄핵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경 청년이 아주 문학적 소양이 뛰어나고 글도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 학생들 소중한 이런 투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아들, 딸 같은 분들의 그런 소중한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벌써 오늘이 이제 첫날인가요? 그러니까 첫날이죠. 벌써부터 그냥 모든 게 그냥 이 김건희 국정농단으로 이렇게 나라가 들끓고 있는데, 정말 이 러시아 제국 말기 때 라스푸틴 그 괴승이 그 황제의 아내 알렉산드리아를 그냥 배후 조종해서 국정을 망가뜨려서 러시아 제국의 멸망을 앞당겼던 그런 유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걱정입니다. 올해 안에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끌어내려야 한다. 저는 이제 오늘 어떤 매불쇼에 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맹자님이 말씀하시는 방벌의 시간이 왔다. 방벌, 이런 폭군을 이미 기원전 370년 전에 이런 맹자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국민들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불꽃을 지금 만들어서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있는 이 대진 학생들의 투쟁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정해봐라 하여 신청한 결과 영상에서 감사합니다. 이미 전기 계약을 체결에 따른 네, 우선은 저희가 또 우선 이번에 저희 동지들 구성연차 기각되는데 큰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면회가 계속 안 되고 접견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안에 있는 대학생들의 소식과 상황을 좀 파악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저희가 진짜 이번 투쟁을 하면서 느꼈던 게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이 너무나도 절실하고 사실 국민들의 압도적인 민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 구호가 심판, 퇴진, 탄핵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 윤석열 끌어내려야겠다라는 마음은 다 하나로 동일하구나, 그런 생각을 진짜 이 MBC나 뭐 다양한 언론사의 댓글이나 그런 걸 통해서 또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저도 토요일에 매주 열리는 촛불이 너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매주 요새 이제 날씨가 풀려서 그런지 토요일 촛불에 더 많은 국민분들도 나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촛불이 2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것도 사실 너무 위대한 역사 중 하나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또 우리 대표님을 저희가 촛불에서 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발언을 시원하게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촛불에서 뵐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권호영 촛불운동 대표님이 꼭 좀 나와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토요일날 광주에서 촛불 탄핵 열차가 출발한다고. 네, 거기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거기에 광주에서 촛불 탄핵 열차에 같이 함께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그 광주 탄핵 콘서트 탄핵 열차에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정말 너무 우선 재밌을 것 같고, 제가 또 고향이 광주여가지고 광주 사람으로서 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대표님이 토요일에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든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전국 10월 19일이 전국 집중 촛불이고 매주 토요일과 촛불이 또 열리다 보니까 우리 대표님을 또 자주 뵐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고요. 또 대학생으로서 하나 또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저희가 또 농성단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농성단 소식이 조금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많은 유튜브나 이쪽에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근데 잘 안 알려져 있죠 사실. 근데 이번에 그래도 우리 네 분이 고생한 바람에 좀 알려진 거죠. 우리 백이 형 말이에요. 아빠가 뭐라 그래? 아빠 일로서 돌아왔어? 안 돌아오셨어? 잘 못합니다. 저 그냥 고생했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몸 성한데 없이 잘 다녀왔다라고 말씀드렸고 걱정 끼쳐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잘 다녀왔다고 말씀드렸고 많이 걱정하시긴 하셨어요. 그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는 게 사실은 전쟁포로도 케이블 타이로 함부로 결박하지 않는데 이렇게 국민들을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보시기엔 아들을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어떤 부모나 어떤 사람들이나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케이블 타이로 결박을 한 걸 저는 상상도 못했고 그렇게 대할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됐지만 잘 다녀왔고 이제 국민분들께서 너무 많은 사랑과 믿음을 주셔서 사실은 막 크게 두려움 없이 잘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다녀왔습니다. 이걸 케이블 타이라고 그러는구나. 플라스틱으로 된 거예요. 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사실 많은 비판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뭐 형식적이든 뭐지든 간에 항상 표를 얻어서 당선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일단 국민들이 막 목소리에 대해서 듣는 자세가 이게 훈련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지만 검사들은 평생을 목에 누가 갑질하고 피의자들 압수수색하고 이런 걸로 훈련되었고 특히 특수부 검사들은 인지수사를 통해 사냥하듯이 수사를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반말에 쌍욕에 같은 뭐 집권 여당의 대표도 입을 틀어막고 뭐 국회의원들 다 이야기 들어보면 뭐 이준석 대표 얘기 들어보면 뭐 사석에서 이 새끼 저 새끼 노란을 파버리겠다 그러고 뭐 이런 조폭 수준의 발언을 자기 동료 국회의원들한테도 함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양섭이라는 지지자와 후보 시절에 전화 통화한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우리 학생도 알겠지만 거기에 뭐 국민의힘을 이 쥐약 먹은 놈들도 아니고 자기가 들어가고 몇 개월에 다 뽀개버리겠다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아서 거기에 굴종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한심하고 그나마 이번에 4명이 이탈한 것은 고무적인 일인데 이 한동훈 대표도 지금 이제 생존할 길이 막막하잖아요. 이러면 이제 괜히 눈치 보다가 마지막에 죽어갈 게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서 이번에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이 3차로 될 때 통과시켜줘야 그나마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국민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 대학생들이 찾아왔으면 일단 면담을 해서 뭐 서면으로 접수해 주라든지 대통령을 만나러 국민이 오면 만나야 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면회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조선왕조 500년 동안 신분고 제도가 있었고 대통령이 행차할 때는 징을 두들겨서 왕이 임금이 어디 이렇게 행동을 할 때는 이 격쟁 제도라 그래가지고 뭐 징을 치든지 쳐서 진짜 긴급한 민원이 있다 그러면 왕조차도 행렬을 멈추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같은 집권 여당 지도부가 만났는데도 1시간 동안 59분치가 이야기하고 그러니 이게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귀도 막고 다른 사람들 입도 막는 이 정권은 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모든 게 경제도 무너지고 이제 남북관계도 위험하고 다 전쟁의 위험도 커지고 이번에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엄청난 방위 분담을 요구할 거고 주한미군 철수로 위협을 할 텐데 그에 맞서서 대한민국 국익을 지킬 만한 철학과 소신과 배짱이 전혀 없는 저런 조폭 같은 정권을 빨리 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모두 학생들 고맙고요. 저도 여러분의 투쟁을 계속 홍보하고 저도 또 가끔 또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질문 넘쳐 있어요.